안녕하세요. 건축사 신민철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, 어떻게 하면 건축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. 아마 이 영상은 건축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생이나 건축사나 건축가의 꿈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지 건축사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건축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건축사와 건축가가 어떻게 다른지,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, 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건축가는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건축가야, 러브하우스에 나온 사람 무슨 건축가야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건축가가 있는데,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건축사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건축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, 건축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,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건축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요즘 논쟁이 되게 많고 뭐 자존심 싸움이 엄청 많은데,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 사람은 다 건축가고, 그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건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건축사는 국가 자격이 있는 전문직입니다.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해야지만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지 그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면에 책임을 지는 사람, 그게 바로 건축사입니다.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학 인증대학을 가야 되는데, 이 건축학 인증대학이 5년제 대학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5년제 건축학과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. 이 5년제 건축학과 대학은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학과를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이 인증을 못 받은 5년제가 있고요. 아예 4년제를 나오게 되면은 인증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가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4년제 건축학과를 나와서 2년을 더 대학원을 다니거나, 아니면은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인증 건축 5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쨌든 끝은 5년제 건축 인증 대학을 나오든지 인증받은 대학원을 나오든지 이 두 가지로 끝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,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고등학교 진학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교가 여기 인증받은 대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입시 원서를 넣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들어갔는데 아니면 그냥 낭패를 보기 쉬워서 꼭 확인하고 입시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.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실무 수련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실무 수련 기간이 또 자그마치 3년입니다. 이 3년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, 어떻게 보면 3년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. 우리가 3년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한 과정을 다 맞춰야 되는 시간이라서 이 긴 3년이라는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. 이 3년이라는 실무 수련을 그냥 건축회사, 건설회사, 인테리어 회사에 간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 정확하게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건축사에게서 실무 수련을 받아야지만 그 3년이 인정이 됩니다. 계약직으로 들어가시거나 알바하는 거는 절대 인정이 안 되고요. 저도 할 때 보니까 이거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3년 동안 실무 수련을 하셔야 되고요. 정확하게는 건축사 시험이 3월이랑 9월에 시험을 보니까 웬만하면은 3월 전에 한 2월이나 한 8월쯤에 입사를 하셔야지 그 3년이 채워지자마자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좀 입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전까지는 아마 제가 회사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신청일 기준이었어가지고, 제가 만약에 3월에 실무수련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3월 그 신청일로부터 딱 정확히 3년 뒤에 시험을 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3년 뒤에 건축사 자격시험이 3월 20일에 시험을 치게 되면은 내 입사일이 3월 10일이면은 이제 10일 차이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죠.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월에 입사를 하고 그 30일 이내에 그 실무수련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신청일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3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3년 뒤 2월에 인정이 돼서 3월 시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건축사 등록원에
실무수련 3년을 신청을 하고 실무수련 3년이 끝나게 되면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. 남자는 5년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3년 실무수련 하면은 30살이에요. 그러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나이가 최소 보통 군대 갔다 온 남자 기준으로 30살이고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니까 28살부터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시험을 보시는 연령대가 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아요.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시험을 치는 거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서, 뭐 분위기마다 좀 다르지만, 그래서 시험을 좀 달갑게 여기지 않은 회사들은 좀 시험을 좀 보는 걸 좀 꺼려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시험을 잘 안 봤어요. 그래서 눈치 보느라 시험을 잘 안 받고,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눈치 안 보고 시험 잘 보고, 또 회사에서도 건축사 따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젊은 분들도 시험을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. 그렇지만 아직도 건축사 자격시험은 합격 평균 나이가 한 만 39세에서 42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, 합격률도 한 7%에서 많으면 12%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는 그래도 건축사 자격시험이 3월에 한 번, 9월에 한 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, 이것도 사실 27년 그리고 32년에 건축사 시험이 개정될 때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 시험에 대한 준비와 관심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1교시, 2교시, 3교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1교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. 소과제와 대과제로 있는데, 소과제는 분석 조닝이라는 문제입니다. 땅을 주어지고 이 땅에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, 최대로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문제가 나오고요.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문제들,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,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 조닝이라는 소과제가 나오고요. 또 대과제에서는 배치 계획이 나옵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치 계획을 좀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뭐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고, 뭐 초등학교 단지, 초등학교 부지,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캠퍼스, 뭐 로봇 테마파크, 뭐 이런 거 설계하는 단지 설계가 나옵니다. 요게 1교시 문제가 주는 분석 조닝과 배치 계획입니다. 두 번째는 평면 계획인데요. 2교시 평면 계획에서는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평면도를 그리고 평면도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. 쉽게 설명하면 민철이 집에 평면을 설계하세요, 이런 게 나와요. 그래서 민철이 방은 남향이고, 민철이 방은 화장실에 가까워야 되고, 민철이 강아지 방은 공원을 봐야 되고,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. 요거를 한 층, 두 층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. 근데 이번 바로 전 시험에 3개 층 푸는 문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멘탈이 바사삭 했는데, 뭐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평면 문제는 뭔가 평면적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문제가 나온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건축사 자격시험 3교시는 단면 설계랑 구조계획이라는 대과제, 소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. 단면 설계는 말 그대로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를 그리는 건데, 이게 그냥 평면만 보고 단면을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, 설비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서 단면도를 작성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건물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단면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, 또 그것을 디테일하게 상세도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또한 단면 문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조 문제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데요. 우리 건축물이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잘 서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. 기둥, 보, 슬라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, 상세도를 어떻게 그리고, 뭐 주차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구조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요거까지 총 1, 2, 3교시 5문제를 푸시면은 건축사 자격시험이 마무리되는데, 시험 시간만 대략 11시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아침 9시, 한 8시 반에 입시를 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시험을 친다고 보시면 되고, 건축사 자격시험을 한 11시간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되고, 1교시, 2교시, 3교시는 부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이번에 2교시를 합격했으면은 그 뒤로 5번은 2교시는 안 봐도 돼요. 1교시랑 3교시만 보러 가면 되고, 예를 들면 내가 3교시를 이번에 합격하면은 뒤로 5번을 1교시, 2교시만 보러 가면 됩니다. 근데 5번이 지나갔어요. 그러면 이 3교시, 내가 합격한 3교시가 다시 살아납니다. 한번 붙었을 때 나머지를 빨리 붙어야 된다. 이게 건축사 자격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국가자격시험도 그렇고 뭐 기사시험도 그렇고 60점 맞으면 통과잖아요. 그래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1교시, 2교시, 3교시가 각각 60점 맞으면 합격을 하게 되고,
합격하면 드디어 건축사가 됩니다. 그 한 달 반 정도의 채점 시간이 지나고 점수 발표가 나면은 또 한두 달 정도 자격증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. 또 뭐 서류 제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지 건축사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건축사가 되는지 같이 알아봤는데요. 단순합니다.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인증받은 5년제 대학을 가면 되고, 졸업한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3년을 다니면 됩니다. 뭐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건 알아서 갔다 오시고, 그렇게 하고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시면 되는데, 건축사 자격시험은 1, 2, 3교시가 있고 3개 다 60점을 맞으면 된다. 근데 3개 다 60점 맞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3과목 동시 합격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시험당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지만,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고등학생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학원에 오게 되면은 건축사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건축사가 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